매물 잠김 현상을 이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게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시간의 흐름이 무주택자분들한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내릴 때는 아무리 주위에서 싸다고 사라고 해도 잘 보지 않습니다. 네. 왜 더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움직이려고 하실 때는 거의 다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갈 때란 말이죠. 또 그렇게 되면 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난 시장과 다른 점은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왕초보도 바로 돈 버는 부동산 경매 기술 저자이시죠. 달천 정민우 대표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경매 또 전문이시기 때문에 사실 요 질문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집값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들 가지고 막 얘기들이 많은데 그럴 때 보면 항상 뭐 경매 쏟아집니다. 지금 뭐 서울의 아파트 뭐 경매 막 엄청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댓글로 많이 달리거든요. 네. 실제 지금 그 경매에서 네. 유의미하게 좀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15년째 지금 경매 시장에 있는데요. 네. 사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경매 매물이 그렇게 늘지 않은 상태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피크 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그 코로나 시기 지나고 나서 급격히 돈이 풀렸다가 회수되는 시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22년, 23년. 맞습니다. 네. 2023년 4년께가 거의 피크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또 거기 다 2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물량이 다 정리가 됐고요. 지금 사실 경매로 나오는 것들은 담보대출에 대한 그러니까 임의경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못 내서 나오는 경매보다는 전세 사기로 인한 네, 강제 경매건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도 아파트보다는 다세대나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사실 이런 쪽의 매물이 크게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경매 매물이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집을 사려고 할 때는 그래도 주로 아파트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늘은 것은 아니다. 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언론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네. 보면 이제 공동주택이 엄청 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사실 뭐 빌라도 막 이렇게 같이 맞아요. 묶이니까. 맞아요. 그럼 실제로 아파트로는 큰 차이는 없는 거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합 건물 전체로는 늘었지만 네. 아파트는 그래도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이 현재 이제 3월이니까요. 네. 현재 이제 전국적으로 아파트는 한 3,300여 건이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근데 서울만 봤을 때는 200건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작년 11월, 12월 불과 한 4, 5개월 전만 해도 그래도 한 300건, 350건이 육박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경매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분명히 아파트만 네. 봤을 때는. 하지만 빌라 경매 건수는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비아파트 쪽이 상황이 아주 안 좋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또 양극화네요. 네, 그것도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매는 한번 또 여쭤봤으니까 그 또 어쨌든 경매가 별개의 어떤 시장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전체의 또 일부니까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어떤 상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정부 규제가 아주 그 전무후무한 규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 매도자, 매수자 이제 심리를 이제 그렇죠.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일단 매도자분들은 조금 한두 달 전에 비해서 약간 급해지셨어요. 제가 보니까. 네. 네, 시간이 다가오니까. 다가오니까. 네. 네, 이제 전에는 별로 사실 이제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눈치도 좀 보면서 슬슬 대응하면 되겠지 했다가 생각보다는 지금 대통령의 발언 워딩도 상당히 세고 뭐 장관님도 팔고 대통령도 팔고 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이제 속된 말로 약간 쫄리는 예, 그런 게 좀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제 매수자분들도 네. 분명히 이제 되게 조급했었단 말이에요. 한두 달 전에. 근데 지금은 어라 이거 조금 살려고 봤더니 매물이 좀 나오네. 네. 그러니까는 예전에 내가 살려고 했던 그 가격대가 나오면 이제 원래는 샀어야 되는데 또 이게 또 속된 말로 간을 보게 되는 약간 요런 게 좀 보여지네요. 아,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지금 5월 9일 전에 계약해라. 그러면 뭐 봐준다. 뭐 이걸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네. 그럼 반대로 이제 5월 9일까지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딱 2달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럼 5월 9일에 다가올 때는 어떻게 될지와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그걸 그렇죠.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이제 토제 이제 구청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이 움직이 타이밍이죠. 네. 이미 팔 분들은 이미 다 팔았을 거고요. 지금 뭐 시간적으로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팔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보다 안 팔려서. 안 팔립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많은 생각이 들겠죠. 아, 이러다가 이거 세균폭탄 맞는 거 아닌가? 또는 뭐 중열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요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매물이 많은 건 맞습니다만은 호가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서울 기준으로요. 네. 예, 사람들이 뭐 굳이 마용성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직주 근접이 되는 대단지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 정도를 이제 급매물의 기준으로 보는데요. 최근 거래가 기준으로 그렇게 5%보다 낮게 급매물이 나온 경우가 드뭅니다. 예, 그래서 좀 급하신 분들은 기대 수준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겠다. 매도가를 낮추면 전체 세대에서 어쨌든 제일 싸게 내두시면은 저는 이제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반대로 그러면 이제 매수자들도 이게 눈치 싸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월 9일 지나면 어차피 양도세 막 늘어나는데 또 매물도 확 줄어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매수자들은 지금 약간 주저한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분들도 지금 사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매물 잠김 현상을 이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게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기회가 충분히 그동안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불과 뭐 2, 3년 전 아니면 1년 전에만 사셨어도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좋은 그 가격대로 그렇죠. 살 수 있었죠.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내릴 때는 아무리 주위에서 싸다고 사라고 해도 잘 보지 않습니다. 네. 왜 더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움직이려고 하실 때는 거의 다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갈 때란 말이죠. 네,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또 못 사는 거예요. 옛날 생각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지난 시장과 다른 점은 그래도 예전에는 대안이 있었어요. 그래도 뭐 잠시라도 내가 뭐 소득을 더 번다든지 사업 소득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이제 저축을 통해서 모아서 갈 수 있는 어떤 이제 임대차 시장,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 자체가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잠시 내가 전월세를 가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전세 매물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떠밀리게 되고 또 월세 자체도 많이 올라갔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내 소득에서 지출해야 되는 임대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시간의 흐름이 무주택자분들한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잠기기 전에 사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죠. 근데 지금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제 5월 9일 지나도 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네네. 이제 그 정부가 뭐 지금 비거주 1주택자도 뭐 약간 뭐 세금 뭐 올리겠다. 뭐 다주택자면 당연히 올리겠다.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하니까 아마 뭐 보유세나 양도세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더 때릴 거니까 그때 못 버티고 나오는 급급 급매들 뭐 못 버티는 매물 그거 노리겠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갈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저는 그걸 이제 약간 심약자 매물이라고 표현할 네. 수 있는데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오징어 게임 혹시 영화 보셨나요? 네. 우리 이런 게임을 이미 많이 해봤죠. 다주택자 분들이 일단 속된 말로 쫄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미 내공이 정부만큼 강합니다.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무서운 게 이게 집값이 어쨌든 뭐 계속해서 사실 우상향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또 일정 시기가 오거나 뭐 외부 위기가 오거나 뭐 금리가 또 치솟거나 하면은 분명히 내려가는 시기도 있을 텐데 이게 적어도 제가 서울 수도권 시장을 이렇게 길게 보니까 그래도 결국은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복리로 계속 올라가더란 말이죠. 이 상태에서 글쎄요. 기다리는 거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더 빠질 것이다라는 거는 저는 하나의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그 포보라고 합니다. 그 네. fear of better option이라는 뭐 더 나은 선택지가 이제 있을 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확증 평양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선택지를 정해놓고 내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집 같은 경우는 필수제지 않습니까? 결국 임대 아니면은 매매인데 이거를 계속 미룸으로써 어쨌든 더 나은 옵션을 찾아간다는 게 확률적으로 저는 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 위주로 얘기를 좀 해주신 건데 뭐 네네. 지방 쪽은 그럼 좀 어때요? 어떻게 보세요? 지방도 이제 제가 뭐 요즘에는 하고 있지 않지만 한참 이제 수년 전까지도 열심히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확실히 그 환금성이 낮은 건 맞아요. 잘 안 팔립니다. 네. 애초에 저는 근데 뭐 아시겠지만 15년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냥 임대 수익률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 싸게 팔아도 원래는 싸게 사서 싸게 판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매의 로직 중 그렇죠.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 수도권에 한정된 거예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할 때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거를 전제로 놓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지금은 그래도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지역들, 제가 주로 보는 지역이 부산, 이제 울산, 뭐 요런 대구 요런데 제가 이제 한 달 전에도 저 이제 대구 지방법원 입찰하러 다녀왔거든요. 네. 이런 것들 보면 지금 전세가 수준에서 얼마든지 조금 부지런히 트라이 하시면 매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고요. 근데 하지만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일반인이 다주택을 위해서 또는 수익률을 위해서 지방 광역시까지 가서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 울산이나 부산 이제 특히 이제 울산은 뭐 완전히 뭐 분위기지 뭐 뜨겁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실제로는 좀 그런가요? 제가 울산은 이제 제가 투자를 하진 않았고 지인 얘기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금 호가 수준이 불과 1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이제 이것도 투자 수요보다는 이제 전월세를 살던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매매로 실수요로 전환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울산에 보여지고. 전세를 구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돌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떠밀려서 예전에는 이제 전세 만기가 오면 이제 찾아보지 않습니까? 이사 만기 전부터. 네. 근데 이제 대안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찾아보니까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이제 살던 것보다 막 20-30%씩 올라 있어. 그러면 이제 반강제로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 네. 이제 그런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도 이제 뭐 이렇게 반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네네. 정책의 그런 어떤 영향보다도 그냥 수요와 공급이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틀어지면 지방도 좀 오른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방도 조금 이제 나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그 사실 제가 고향이 부산이에요. 네. 부산인데 일정 특정 구만 조금 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양극화다. 동네, 그렇죠. 뭐 해운대고 네. 요런 데만 이제 그래도 좀 가시적으로 오르는 게 좀 눈에 보이고 그럼 특정 이제 지역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그 매수로 전환되기에는 아직 수요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 지방이 양극화되듯이 그 광역시 내에서도 또 양극화가 되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댓글에 다는 것 중에 하나가 신축 공급해봐야 뭐 다 다주택자가 막 다 쓸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시거든요. 근데 뭐 실제 어차피 경매를 하시면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들도 막 되는데 네네. 지금이 다주택자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세요? 안타깝게도 다주택자들이 투자하는 것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건 아주 어려운 얘기고 일단은 취득세 중과 허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추가 주택 취득은 완전 전문 투자가 아닌 다음에야 어려워요. 네. 그리고 신규로 이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맞는데요. 일부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서울 내에서 뭐 수도권 내에서만 이 수요로 해결이 돼야지 되는 건데 이 지방 분들까지 가세를 하시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뭐 지방이라고 하면은 뭐 서울 분들만 부자가 많은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방에도 뭐 병의원들 또 고위 공무원분들 네. 또 뭐 공장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분들이 구축을 잘 안 사세요. 서울에 이제 그 신규로 지어지는 네네. 주택들을 이제 매입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수요는 한정적이고 앞으로 공급은 더 줄어드는데 이 수요는 서울뿐 아니라 이제 지방에서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구조적으로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사실 그 다주택자가 뭘 하려면은 이제 네네.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유리한 구조가 나와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요즘 청약도 다주택자 뭐 받지도 못하고 사실상.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기축을 사봐야 뭐 세금 13%씩 내가면서 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럼 철저하게 무주택자 실거주 갈아타기 뭐 이런 건가요? 애초에 사실 수년 전부터 실수요 장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정부 입장에서 또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뭐 이해는 합니다. 뭐 어쨌든 화살을 돌릴 것은 필요하고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지금 이번에 대통령의 워딩만 봐도 상당히 살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뭐 네. 가만두지 않겠다. 네. 뭐 이제는 뭐 1주택자까지 비거주 1주택자까지 왜 살지 않는데 니네들 그렇게 세금 많이 깎아주냐. 뭐 장특공제부터 해서 지금 뭐 다 건드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을 한다? 이거는 좀 너무 리스키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있는 다주택자들도 다 뭐 정리하고 있는 판인데 그렇죠. 이게 조금은 좀 그렇지 않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을 좀 전망도 좀 해본다면 네. 약간 뭐 중기 정도 한 2, 3, 4년 정도로 본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좀 관통할 키워드 뭐 이런 걸 좀 뭘 꼽고 싶으세요? 세 가지를 꼽는다면요. 저는 이제 일단 공급 절벽. 네. 현실화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임대료 쇼크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사게 되는 갭매우기 네. 요 정도를 좀 들고 싶어요. 하나씩 이제 보면 일단 공급인데요. 이거는 뭐 제가 이미 2, 3년 전부터 다른 채널에 나가서 계속 언급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일단 2020년 1년, 2년, 3년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았죠.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착공을 안 했어요. 네. 그때 또 아시겠지만 또 건설사 출신이시지 네. 않습니까? 사실 착공을 못했죠. 못했죠. 너무 비싸져가지고. 맞아요. 네. 뭐 공사비 급등도 물론이지만 시행사들이 그때 너무나 많이 망가졌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PF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약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접하는데요. 일단은 뭐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계속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그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죠. 뭐 정부가 공급안을 내놨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7, 80%는 재탕에 3탕 정도로 이제 받고요. 이제 2030년 이전까지는 어떤 유의미한 공급이 나오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여기에 따른 이제 두 번째로 임대료 쇼크가 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나가서 이제 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한 3, 4년 전까지는 현재 사는 그 주거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 수준에서 그래도 전세가나 월세가가 비슷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1년 6개월 최근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일단 오른 건 둘째치고 오른 금액이라도 전세를 찾아갈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량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없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근데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2030년 이전까지는 어떤 답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절박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공급은 안 나오니까 이제 매매 수요라도 이제 워딩으로 이제 줄여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임대료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물론 이제 강남권 테헤란로 변해 있는 원룸 오피스텔도 요즘에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그거 제가 이제 경매로 이제 낙찰을 받아서 보유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월세 그냥 평균 15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최근에도 경매로 한 경기도의 그 아주 선호 지역도 아니에요. 그 일반 그냥 다 오픈하면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입니다. 네. 김포시 아파트가 그냥 24평형, 뭐 9평도 아닙니다. 네. 이게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에 이제 지인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알아봐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니 전화를 해보니까 금세 나간 거예요. 100만 원짜리가. 네. 근데 마침 제가 경매로라도 그럼 받아들여야 되나 하고 봤더니 마침 그 단지가 이제 낙찰이 된 거죠. 낙찰가가 얼마냐면 감정가는 한 3억 2, 3천 되는데 네. 2억 8천만 원에 이게 지금 최근이에요. 최근. 한 달 전에 낙찰이 된 거예요. 자, 2억 8천인데 3천에 100을 받아요. 100만 원 받아요. 오.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 괜찮네요. 나오냐면 취득세 다 해도 4.8%가 나옵니다. 네. 그 5%가 나오는 시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거를 또 투자로 접근을 하시면 지금 비주거 부동산이 아닌 이런 주거용 아파트로 수익률이 5%가 나온다는 건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수치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저는 이게 가능한 시장이 이미 왔고 더 올라가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살든지 네. 아니면은 그냥 뭐 지금 대출해 주는 거 받아서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중하위권을 사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요. 내 집을 산다는 의미는 어쨌든 급지를 낮춰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전월세로 가시는 분들은 삶의 질을 이제 유지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거를 이제 믿고 3기 신도시로 기다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좀 작은 집보다는 이제 큰 집을 선호할 확률이 높고요. 네. 전월세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수요가 더 늘어날 거고 반대로 20평대나 이제 9평 이하는 조금 인기가 떨어지지 않겠나. 오히려 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매매는 반대로 중대형보다 이제 소형 중소형 위주로 좀 더 매매가가 더 오르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요즘에 5구 타입이 84랑 막 붙어버리는 단지들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을 살려다 보니까 맞아요. 뭐 한 1억, 2억도 모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로 저는 추정하는데. 맞아요. 제가 그럴까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부인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을 살려니까 좀 좁혀서라도 사야겠다. 그렇죠. 좋은 동네 가자. 맞아요. 이런 마음으로.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부동산 뭐 매매든 전월세든 지금 상황이 뭐 당장 해결될 방향이 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럴 때 이제 유일한 어떤 변수는 이제 외부 변수. 뭐 갑자기 뭐 전쟁 터지거나 아니면 막 금리가 막 폭등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럴 만한 거 뭐 물론 뭐 이제 뭐 국제 정세를 뭐 예측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런 거 말고는 지금 하락 요소는 없을까요? 딱히 안 보이시나요? 하락 요소요. 네. 이 외부 변수는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이 이제 예측이 어렵잖아요. 네. 뭐 최근에도 이제 며칠 전에 이란 전쟁 터졌지 않습니까? 네. 코스피 막 그게 무슨 코스닥도 아니고. 와, 그러니까 그 시총 1000조짜리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난립니다, 진짜. 저도 이제 주식 투자 하고 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제가 제 눈으로 의심했어요. 이게 너무 많이 빠지니까요. 근데 또 하루 지나니까 또 급반등하고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참 이게 말도 안 되게 변동성이 큰 거죠. 근데 사실 부동산의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주식처럼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 같아요. 네. 그래서 빠질 땐 참 장점이죠 이게. 그렇죠. 느릿느릿하니까. 너무 느릿느릿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처럼 귀찮은 거 싫어하고 이제 좀 그냥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일일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연준이 그래도 금리를 좀 내리면서 우리나라도 내릴 수 있는 룸이 있지 않겠냐 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맞죠. 근데 지금은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환율도 지금 1,480원대 하고 있고요. 이 환율이 이 상태에서는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결코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 가상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금리가 치솟게 되는 지금 이제 주담대 금리의 그 이제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 금융채죠. 금융채 금리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오르는 추세예요. 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변동금리로 이제 주담대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금리 상승에 대한 룸을 좀 많이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요즘에는 단위가 뭐 4억, 6억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금리 쇼크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가 지금 주담대 기준으로 3%대 금리는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최저가 4%대 초반일 거예요. 그리고 상단은 보면 이제 5대 은행 기준입니다. 7%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이게 지금 상단 기준으로는 상당히 지금 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에서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마지막 남은 카드가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뭐 아시겠지만 결국 남은 건 제가 봤을 때는 보유세 인상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보유세도 지금 1주택자 분들이 그래도 나 1주택 갖고 있는데 나 이거 투기 아닌데 이거 올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글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완전 뭐 강남에 50억대 이상의 고가주택이 아니신 분들은 뭐 1주택에 대한 이런 보유세 부담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비선호하는 뭐 도생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나홀로 지방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래도 다주택자로 어쨌든 분류가 되니까요. 네. 이런 분들은 보유세에 대한 그런 이제 대비도 조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